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 리그 일정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 올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다라는 보도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경기를 치릅니다. 36라운드 일정의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5월 26일 새벽 2시 30분에 킥오프하는 이 경기,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해서 성장해서 또 어린 나이에 또 프로 데뷔까지 했고 발렌시아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다가 이제 마요르카에 와서 만개하게 됐잖아요. 여러모로 발렌시아와의 인연 때문에 스페인 현지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와 맞대결을 펼치는 것에 대해 조명하고 있고, 또 경기 전 양팀 감독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와 맞붙는 것에 대해서 큰 화제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팀 감독들이 이강인 선수의 이제 친정팀 맞대결 어떻게 해야겠는지, 그리고 양팀의 상황,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의 잔류의 희망을 꺾을 수 있는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36라운드 일정이 주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주요한 경기 결과들 살펴보면 세비야가 엘체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어요. 탑10 안으로 들어가면서 반등했고, 사실은 전반기 최악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씻어낸 가운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세비야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한다면 중위권에 그친 리그 성적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합니다. 비아레알은 카디스의 2대0으로 승리했고요. 지난 주말 발렌시아전 충격패 과정 속에 비니시우스 선수의 퇴장과 또 인종차별 논란 등이 좀 컸죠. 비니시우스 선수의 퇴장이 취소가 된 가운데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안방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헤타페가 강등권에서 탈출하기 위한 좋은 승리를 또 레알 베티스 원정에서 거뒀어요. 1대0으로 이겼고, 또 에스파뇰은 아스텔레티코 마드리드와 3대3으로 비기면서 역시 잔류의 희망을 살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이 발렌시아에 미칠 영향들이 있는데요. 발렌시아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거뒀지만 팀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그런 가운데 섬까지 날아가야 하는 쉽지 않은 마요르카와의 원정 경기를 바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를 이기면 잔류가 확정되는데 또 지면은 흔들리는 상황이 돼요. 지금 이제 발렌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발렌시아가 13위로 마요르카의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즉 이 경기를 발렌시아가 이긴다면 승점 43점이 되면서 잔여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부 리그 잔류는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요르카보다 더 높은 순위로 시즌 마지막 일정에 따라서 이제 중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발렌시아가 마요르카에 패배를 한다면 승점 40점에 멈추게 되잖아요. 현재 강등권에 있는 팀이 공동 16위인 카디스, 헤타페, 그리고 18위인 바야돌리드, 19위 에스파뇰이고 20위 엘체는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 보시면 에스파뇰이 승점 35점인데 37, 38라운드에 모두 승리할 경우에는 승점 41점이 되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만약에 잔여 경기 마요르카전 포함해서 3경기를 다 패배한다면 에스파뇰의 추월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밑에 있는 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고 물리고 성적이 엇갈릴 경우에는 발렌시아가 다지더라도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 물고 물리는 상황까지 체크를 해도 만약에 3전 전패를 당하면 강등될 수가 있다. 특히 현재 15위 알메리아 39점이죠. 카디스, 헤타페, 바야돌리드가 모두 38점인데 이 팀들이 잔여 경기에서 최소 1승 내지 2승을 거둔다면 승점 41점에서 44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발렌시아가 아직은 정말 안심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후 일정들을 보면요, 이 마요르카전을 패배할 경우에는 당장 강등권에 있는 에스파뇰과 경기를 치게 되는데 이게 승점 6점짜리 경기예요. 즉 발렌시아가 마요르카전 패배에 이어 에스파뇰전에 패배를 한다면 에스파뇰이 승점 38점이 되면서 마지막 라운드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또 레알 베티스가 현재 6위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에 있기 때문에 빌바오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 베티스도 이 마지막 발렌시아와의 경기 대충 치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는 것보다는 유로파 리그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발렌시아가 이 베티스전까지 패배할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마르카지 역시 마지막 라운드의 이 잔류 경쟁, 강등을 피하기 위한 전쟁 상황에 발렌시아의 주장인 호세가야 선수의 사진도 딱 올려놨어요. 지금 보시면 강등권에 있는 팀들의 일정을 보다 보면 일단 바야돌리드가 이 잔류를 위한 힘을 쓰면서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바르셀로나전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8점에 올랐고, 그 다음 상대가 알메리아 그리고 헤타페거든요. 헤타페도 이제 강등권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맞물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1승 1무를 거둔 상황이 되더라도 발렌시아가 전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알메리아, 헤타페, 바야돌리드에 모두 이제 제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경우의 수이지만 말이죠. 발렌시아가 에스파뇰에 패배할 경우 말씀드린 대로 에스파뇰이 38점이
될 수 있는데 에스파뇰이 또 마지막 라운드에서 알메리아를 이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발렌시아보다 높은 성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헤타페 같은 경우도 레알 베티스와의 원정 경기 승리를 통해서 희망을 살리면서 현재 16위로 올라섰는데 오사수나전 그리고 바야도리드전이 이어지잖아요. 오사수나전만 이겨도 이제 승점 41점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 뭐 지금 이 팀까지도 강등권으로 봐야 되는데 셀타비고전 엘체전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 강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팀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역시 발렌시아가 3전 전패를 할 경우에는 발렌시아보다 승점이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이 마요르카와의 경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기면 잔류, 또 질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강등권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발렌시아 지역의 스포츠 신문인 수페르 데포르테가 마요르카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를 이제 메인으로 삼은 또 기사를 냈죠. 운 비에호 코노시도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 바로 이강인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좋은 흐름, 연승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발렌시아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부진하는 와중 속에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승리 이전에도 의미 있는 승리들을 거두면서 자력으로 잔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바로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폴란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고 골든볼을 수상할 때 발렌시아가 코파델레이 우승을 했었고 발렌시아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1군 선수로 올라섰고 그때 이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또 함께 선수들이 입으면서 이강인 선수도 함께 이룬 우승이다 뭐 이렇게 좀 할 정도로 애정을 받던 선수였는데 바로 그 최고 유망주를 잃어버린 상황을 또 조명을 한 것입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 특히 이강인 선수가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손 모이시 바로 이제 마요르카의 홈 경기장 이름인데 최근에 비지트 마요르카라고 이제 스폰서십을 네이밍으로 들어가면서 다르게 불리고 있죠. 이 손 모이시 원정에서 발렌시아는 잔류를 확정할 수 있다. 모든 발렌시아 팬들이 강등이 코앞에 닥쳐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마요르카를 그들의 홈 경기장에서 이겨야 한다. 이미 몇 경기 동안 숙제를 끝냈다는 편안함을 안고 경기에 임하는 마요르카는 위험하고 쾌활한 적수다. 즉 마요르카는 부담 없이 경기한다는 거예요. 뭐 최근 경기 결과를 통해서 이미 잔류를 확정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제 이강인 같은 선수가 팀에 있다면 모든 게 더 쉬워진다라고 하면서 마요르카가 이렇게 쉽게 조금 일찍 잔류를 확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인 선수 이강인은 팀 내 최다 득점 선수인 베다트 무리키를 제치고 현재까지 6골 5도움, 공식 집계로는 4도움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코너킥 마페오의 머리를 맞고 이어졌던 득점 과정에 그 마페오 어시스트가 아닌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로 보고 있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하면서 마요르카의 시즌 MVP로 꼽히고 있다. 무리키가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올 시즌 마요르카 최고의 선수는 이강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구단 시상식에서 이강인 선수가 시즌 MVP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알려지고 있어요. 통계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기록적인 부분 외에도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마요르카를 시즌 내내 지탱해준 것이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마지막 패스를 제공하는 이강인의 재능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발렌시아 아카데미를 거쳐서 프로 선수가 된 21살의 이강인은 메리턴 홀딩스 바로 이제 현재 발렌시아의 구단 최대 소유주죠. 피터 림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메리턴 홀딩스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발렌시아를 떠났고 이제 발렌시아의 주요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발렌시아가 왜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싫어하고 왜 계약상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풀어줘 버렸냐. 바로 여기에는 이제 구단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그 재계약 제안을 이강인 선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감정적인 좀 이제 불쾌함들 뭐 그런 것들이 남았던 것 같아요. 발렌시아는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충분한 출전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임대로 다른 팀에 가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고 가라. 뭐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임대로 다른 팀에 갈 경우에는 역시 임대 선수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꾸준한 기회를 얻기도 좀 쉽지가 않고 게다가 당시에 임대로 거론됐던 팀들이 아약스라든지 페에노르트라든지 뭐 이런 네덜란드 쪽 팀들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에서 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순위 경쟁팀이 될 수 있는 라리가 내로의 임대 이적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의 생각이 충돌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강인 선수가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 종료가 맞닿아옴에 따라서 유리한 상황이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이 부임했을 때 브라질 공격수 영입을 하려다 보니까 비유럽 선수 쿼터 3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강인 선수를 정리했는데 애초에는 보르달라스 감독 본인이 이 선수를 빨리 데려와 달라고 해서 이강인 선수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르달라스가 이제 발렌시아를 떠난 이후 했던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구단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단이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그냥 빨리 처분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됐거든요. 이 과정에 또 어떤 뭐 보드진, 디렉터진의 어떤 입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와 결별의 의지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발렌시아도 원래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려던 그런 계획을 아예 바꾸면서 이제 사랑을 증오로 바꿨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렌시아의 반응은 어떨까? 마요르카와의 경기를 하루 앞두고 루벤 바라하, 발렌시아의 레전드죠. 이 바라하 감독이 올 시즌에 팀의 성적 부진 속에 중도 부임해서 팀의 잔류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발렌시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따로 언급이 될 정도로 아무래도 화제가 된 질문이었는데, 마요르카에 대한 질문, 특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질문에 루벤 바라하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유스 시절부터 잘 아는 선수입니다. 사실 뭐 바라하가 발렌시아의 감독으로 오기 전에 또 다른 팀들에서 지도자 경력을 거치기도 했지만, 지도자 경력 초기에는 발렌시아 유스팀 코치도 맡았었고 발렌시아 2군팀 감독도 맡았거든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팀을 직접 지휘한 건 아니지만 발렌시아 유스팀 코치를 할 때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유스에 있었고, 또 2군팀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 다른 코치들과도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바라하 감독도 아마 이강인 선수를 직접 현장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또 발렌시아의 레전드로서 다른 팀에서 일했거나 또 그러지 않은 시간에도 발렌시아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2시즌 동안, 즉 발렌시아를 떠나서 마요르카에서 보낸 이 2시즌 동안 이강인 선수는 출전 시간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에게 필요했던 것, 포텐을 터뜨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그 나이대 선수에게 필요한 선발 출전, 그리고 꾸준한 출전이에요. 교체로 잠깐씩 나오면은 시간도 적고 조급해지고 경기 리듬을 살리기가 어렵고, 또 선수의 스타일에 따라서 긴 시간 경기를 뛰면서 리듬을 살리고 경기를 조율하면서 경기에 녹아드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데, 바로 이강인 선수가 그런 선수기 때문에 발렌시아에서는 전술적으로도 본인이 맞지 않고 또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좀 편안하게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루벤 바라하 감독도 인정을 한 겁니다.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의지가 또 있었지만, 또 팀의 성적도 무시할 수가 없는 발렌시아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강인 선수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발렌시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바라하 감독은 재능과 퀄리티, 골 결정력, 마지막 패스를 모두 갖추고 있는 선수고 자신감도 넘치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위협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이라는 측면은 분명히 마요르카에 와서 꾸준히 뛰면서 생긴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재능은 원래 있었죠. 게다가 공을 다루는 그런 퀄리티도 인정을 받았었고, 여기에 최근에는 골 결정력, 그리고 원래 갖추고 있던 마지막 패스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라리가 최상급의 선수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무리키 얘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마요르카는 결정력 있는 선수들이 전방에 포진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강인 선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수비를 흔들고 골을 넣지 못하도록 수비적으로 좋은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막기 위한 팀 전술을 잘 짜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개인 능력을 통해 골을 만들어내는 선수잖아요. 조율사이기도 하지만 파괴자, 크랙이기도 한데, 뭐 사실 부버지 김현민 기자가 또 소개해드렸던 기록이 지금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고, 마요르카 구단, 뭐 스페인 라리가 채널 이런 데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유럽 5대 리그의 드리블 기록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전체 드리블 이제 성공 횟수가 6위에 달합니다. 비니시우스가 107회를 성공했고, 리오넬 메시가 99회, 주드 벨링엄 86회, 제레미 도쿠와 제레미 프림퐁이 각각 85회이고, 이강인 선수가 무려 82회의 드리블 돌파를 올 시즌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성공률로 보면은, 시도 횟수에 따른 성공률로 보면 67%로 이강인 선수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를 차지한 주드 벨링엄이 57%인데 무려 10%나 높고, 리오넬 메시 선수조차도 드리블 성공률이 56%인데, 사실 드리블 성공률이 공격수로서 절반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에요. 비니시우스가 37%밖에 성공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현재 유럽 최고의 드리블러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대단한 효율성을 보이고 있고 대단한 정확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경기를 앞두고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도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강인 선수뿐 아니라 자우메 코스타 선수도 발렌시아 출신이고, 사실 이 두 선수가 좀 친하게 지내는 이유는 둘이 함께 발렌시아에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선수가 발렌시아를 상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보다는 자우메 코스타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강인 선수는 현재 매일 여기서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고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한국 팬들이 찾아와서 사진도 이제 요청하고 사인도 해주고 이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뭐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뭐 이런 요인을 떠나서도 발렌시아를 상대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선 양 팀의 최근 6경기의 전적을 보면은 마요르카가 2승 1무 3패, 팽팽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사실은 발렌시아가 라리가에서 훨씬 더 명문팀이긴 한데요. 2013년 이때의 경기 기록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때는 발렌시아가 홈에서 2대0으로 이겼고, 이때를 제외하고 뭐 근래라고 할 수 있는 2019년부터의 5경기로 보자면 2승 1무 2패의 호각인데요. 발렌시아가 홈에서 마요르카에게 2대0으로 이겼던 게 2019년의 일이고, 2020년에는 마요르카가 발렌시아에 4대1로 또 홈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는 2대2로 비겼고, 2022년 2월에는 마요르카가 홈에서 발렌시아에 0대1로 졌지만, 또 2022년 10월에는 발렌시아 원정에 가서 마요르카가 2대1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로 이 발렌시아 원정 2대1 승리, 올 시즌 전반기 대결의 에이스 영웅은 이강인 선수였죠. 바로 2대1 역전승의 결승골을 이강인 선수가 터뜨렸는데요. 후반 7분이었어요. 52분에 에딩선 카바니가 페널티킥으로 발렌시아의 선제골을 넣었지만, 66분에 베다트 무리키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또 동점골로 응수를 했고,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던 83분에 이강인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했었는데, 이때 이
장면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의 천재성이 드러났던 득점이었어요. 후반 37분이었는데 무리키 선수가 이제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공을 확보한 이후 이선 공격수인 다니 로드리게스에게 공을 빼줬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넓게 폭을 가져가고 벌려서 손을 번쩍 들고 있었죠. 여기로 다니 로드리게스가 지체 없이 패스를 연결해줬고 이강인 선수가 문전 왼쪽을 치고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이제 여유있게 제끼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티에리 코에 선수를 좌우 상체 페인팅으로 흔들어 놓은 다음에 왼발 슈팅으로 가져갔고, 이 장면에 대해서 라리가 이제 현지의 공식 중계 분석에서는 득점 가능성이 6.97%에 불과한 상황에서 멋진 골을 성공시켰다, 치명적인 골을 성공시켰다고 평가했었죠. 이 골로 마요르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라리가의 공식 맨 오브 더 매치, MVP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로 이적한 이후 발렌시아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총 3차례 경기를 치렀는데 1승 1무 1패에 1득점 1도움이에요. 이 승리가 바로 지난 전반기의 결과였고, 지난 시즌 2차례 경기를 보면은 바로 첫 번째 대결이었던 발렌시아 원정 메스타야에 가서 치른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발렌시아와 2대1로 비겼는데, 이때 또 결정적인 골 이강인 선수가 넣었죠. 비록 경고 이후에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아쉬움을 겪기도 했지만 본인의 실력을 메스타야에 가서 제대로 보여줬었고, 그 다음 후반기 대결 때는 팀이 이제 강등 위기에 좀 처해 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기에서 조금 밀리면서 후반 쪼크로 들어갔고 팀의 0대1 패배를 막지 못했었는데, 본인이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는 분명히 이제 지지 않았다. 바로 이 발렌시아 원정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공격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었고, 사실 마요르카가 먼저 2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에 2대0으로 리드를 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퇴장을 당했던 후반전 상황으로 인해 조금 밸런스가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내주면서 다 잡았던 경기 2대0 승리 내지는 2대1로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를 이제 비겼던 것인데, 이때 이 득점 장면도 대단했어요. 전반 32분에 바바 선수가 이제 라치치 선수의 공을 차단하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문전 우측을 단독 돌파로 이제 휘젓게 되는데 상대의 수비의 태클도 넘어섰고 또 상대의 몸싸움도 이겨내면서 컷백을 내줬고, 이거를 앙헬 로드리게스가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이 됐죠. 이강인 선수가 밥상을 차려준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겠고, 현란한 탈압박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시 스페인의 이제 마르카지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 득점 장면에 대해서 이니에스타가 구사하는 라크로케타 기술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클래스가 대단하다, 이런 이제 찬사를 보냈었고요. 또 이강인의 재능이 화산 같은 힘으로 폭발했다. 게다가 이 경기에서 발렌시아 팬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엄청난 야유를 하고 도발까지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겨냈다, 수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대담함을 보여줬고, 그게 이강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발렌시아전도 이강인 선수 선발 출전이 유력한데요. 스페인 마르카가 예상한 선발 명단을 살펴보시면 아마드 은디아이와 무리키의 투톱에 이강인, 바바, 다니 로드리게스가 3미드를 구성하고 마페오, 코페테, 발렌트, 하지카두니치 그리고 안토니오 산체스가 5백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나스타시치와 아우구스틴 틴손, 라이오 선수 그리고 데갈라레타까지도 좀 부상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바바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고 또 수비 라인에 라이오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메짤라로 2선 프리롤을 보고 아마드가 윙 플레이를 펼치고 무리키가 전방 타겟맨으로 쓰는 마요르카의 주전 공격 라인이 가동이 됩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 사무엘 리노와 카바니, 저스틴 클루이베트가 3톱을 구성하고 3미들은 하비게라, 알메이다, 니코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수비 라인 전원이 이강인 선수가 경험했던 선수예요. 호세가야,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무크타르 티아카비 그리고 티아리 코헤라, 이 4명의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있을 때도 함께했던 선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잘 아는 이 4명이 이강인 선수를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이전 경기들도 그렇지만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잘 아는 이 수비수들을 잘 제쳐내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와 발렌시아 경기 이어서 2경기가 더 남아있는데요. 이 5월 29일 월요일 새벽 2시에는 바르셀로나와 원정 경기, 그리고 6월 5일 월요일 새벽 2시에는 라요 바이에카노와 홈 경기를 통해서 2022-2023 시즌 라리가 일정이 모두 끝이 납니다. 이강인 선수 올 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마요르카 팬들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는 홈 경기는 2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팬들에게 또 한 번 행복한 기억을 남기고 또 멋진 활약을 통해 발렌시아를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후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